이 형태에서 재배치 더하기 이식을 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왜 한결같이 모든 눈에다가 재배치하고 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가요.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한 케이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자분이셨거든요. 수술 내용은 타병원에서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을 병행한 수술을 받으셨다고 본인은 알고 계시고요. 문제가 뭔가 이 지방이 뭉쳐 있는 것 같다, 눈에. 이제 여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던 분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눈 위에를 봤을 때하고 정면을 봤을 때 사진인데, 이게 보시면 이쪽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편인데 여기는 약간 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여기 이제 바깥쪽이 볼록함이 남아 있잖아요. 눈 위를 봤을 때는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내측에 왼쪽에 뭐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도 볼록함이 남아 있고, 우측은 바깥쪽에 볼록함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인데, 이분이 이제 기억하시는 거는 재배치하고 이식해서 수술 내용이 재배치는 잘 돼 있는데 이식이 좀 과했던 것 같다, 이런 소리를 이제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이 형태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제가 모식도를 한번 봐볼게요. 눈밑 지방이 이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방 패드가 두 개가 있고, 내측, 중간, 바깥측 이렇게 있고, 바깥측 지방도 큰 분들은 여러 겹으로 돼 있는 수가 많아요. 방이 여러 방에 있는 수가 있는데, 크게는 1, 2, 3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한 수술 전에 생각은 여기 바깥측 지방 패드 있죠, 그리고 중간 패드의 바깥쪽, 이 재배치가 안 됐을 것 같다. 여기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는 안 건드려도 표시가 안 나는 수가 많아요. 바깥쪽 지방 패드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이분은 보면 눈 형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컸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원래 수술을 받기 전에 웬만하면은 남아있는 이 지방 패드를 다시 재배치를 안 돼 있는 이 지방을 이용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보겠다 하고, 실제로 지방 이식은 수술 중에 만약에 모자라서 필요가 하면, 지금은 지방이 많이 없어진 상태니까요,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수술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제 예상대로 양쪽에 여기 있는 바깥쪽 지방 패드 있죠, 중간 측에 바깥쪽, 이 지방이 재배치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지방들을 재배치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앞쪽은 쉬운데. 그래서 여기를 다시 다 재배치해서 여기 꺼져 보이는 부분 있죠, 관왕 아래쪽 부분으로 펴서 이렇게 이제 제자리를 갖다 놓은 거죠. 이건 이식된 지방 모양은 아니거든요. 이 지방을 여기다 까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깔아도 이쪽에다가 가는데, 저는 지방 이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지방 내측의 일부분하고 바깥쪽에 남아있는 지방 일부분을 여기를 다 재배치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끌고 왔겠죠. 이렇게 끌고 왔고, 여기도 다시 끌고 와서 여기를 이제 편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거 제 기준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지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원래가 컸었기 때문에 1차 수술을 받을 때 이게 지방이 남아 돌거든요. 제가 하는 방식은 재배치하고 남는 거는 버린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물론 모자라서 이걸 딸딸 끌어가지고 다 이렇게 재배치해야 됐지만, 이 형태에서 재배치 더하기 이식을 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그래도 남는데 왜 그러면 재배치를 하고 남는 지방을 버려야 될 정도인데 왜 한결같이 모든 눈에다가 재배치하고 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이 이식된 지방 자체가 이 눈의 지방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배에서 뽑아오거나 허벅지 같은 데서 주로 뽑아오게 되는데, 이 배나 허벅지는 저장 지방 형태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살이 빠지면 빠졌다가 찌면 다시 찌거든요. 근데 눈지방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식된 지방은 결국은 배나 허벅지, 엉덩이 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에 따라서도 변하고, 당장은 좋을 수는 있는데 이식을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라는 게 많이 생겨요.
변화가 생겼을 때 처치도 굉장히 어렵고 넣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어렵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은.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저는 이 지방 이식을 잘 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분 아니면 100분에 한 분 정도 할까 말까 정도예요.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면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유지 기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밑 노화가 느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큰 지방을 갖고 있으면 눈밑 노화가 빨리 오거든요. 이 노화가 어느 정도가 오는지 측정을 해보면 내가 닮은 부모님의 눈밑을 보면 돼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 60대예요. 60대 되면 내가 눈이 엄마처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도를 10년 정도, 15년 정도 느리게 해주는 거예요. 처짐이 천천히 오는 거죠. 노화가 오면 더 볼록하고 더 고랑이 깊어 보이잖아요. 그것도 처짐의 결과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게 살이 찌고 더 안쪽으로 꺼지고 더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방은 그대로 있는데 얘들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거죠. 피부가 약해가지고 벽이 허물어져서 바깥으로 돌출되는 거죠. 그 영향이 당연히 이 지방의 양이 적절하게 꺼져 있는 부위로 이동이 되면 꺼질 부위는 천천히 꺼지는 거고 볼록 나올 부위도 천천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연유는 모양도 모양인데 노화가 느리게 오니까 나의 원래 예정돼 있는 노화보다 느려지는 거예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 사례를 통해서 제가 지방 이식을 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